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남북 군사비서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짧게나마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내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일정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유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문을 통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이 북측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남측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자신들이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남측이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측이 연례적, 방어적 훈련임을 강조하고 실기동 없는 컴퓨터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자신들은 훈련 자체에 반대했지 훈련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측이 훈련 중단을 약속하고도 2018년부터 해마다 100여 차례의 훈련을 계속했다면서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고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남측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남측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면서 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짧은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4년간 발 편히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미 바이든 행정부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내일 예정된 블링컨, 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미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 간 정책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미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So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through.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외교를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며 목표는 긴장 완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는 1년 넘게 이어진 북미 간 대화 단절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양국 정상을 비롯한 주요 외교안보 요인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앞서 미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 명의로 실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선 대북 정책 협의는 물론 한미일 협력 논의에 더해 중국에 대한 입장 조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주일 넘은 미세먼지에 이어 오늘은 올봄 첫 황사까지 밀려왔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 답답하기만 한 서울 도심. 안개에 뒤섞인 먼지층은 500m 상공까지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고 서해 연평도는 짙은 바다 안개까지 더해져 시야가 뿌였습니다. 대기 정체 속에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며 일주일 넘게 떨어지지 않은 초미세먼지 농도. 밤새 비구름이 지난 뒤 강한 북풍이 몰아쳐 짙은 먼지는 밀어냈지만 이 북풍에 실려 올봄 첫 황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붉은색의 황사먼지는 오늘 새벽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내몽골과 고비에서 발원한 황사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까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쪽 지방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황사가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도는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은 내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강력한 저감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먼지로 인한 잿빛 하늘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경찰이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LH 직원 이외에 투기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검찰은 일단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용덕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 의원 A씨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딸의 땅 투자를 검토한 흔적이 있었습니까? A 의원의 딸은 지난 2018년 시흥 과림동에 땅을 샀고 이듬해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상 보상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A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엄청 빨리 이게 집대 앞에 보니까 나는 그래서 무슨 저 뉴스를 알고 그러나 무슨 분야 걸 피는 거야. 관리하고. 경찰은 또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역시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임야를 가족과 함께 매입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포천에선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이나 대출해 매입한 시청 간부 공무원 C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업무를 맡았던 C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역사 설치는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찰청도 한 전직 직원의 낙찰 의혹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일광신도시 분양 업무를 맡았던 해당 직원은 스스로 상가용지를 분양받으며 서류를 조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해 말 파면됐는데 경찰은 입찰 과정에서 직위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적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센터 운영도 개시했는데 첫날부터 7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지원을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패 등 6대 중요 범죄는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는 직접 수사를 제한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다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 가운데 과천 지역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강모 씨를 핵심 인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 씨와 그 지인들은 광명 시흥지구가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되기 직전인 올해 1월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듯 갑자기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내 5,0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이 땅은 지난 1월 매매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땅 주인은 거래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초 3월 말 땅을 넘기기로 했었는데 1월 23일 매수인 측이 불과 5일 후에 잔금을 모두 주겠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 3월 29일에 우리가 잔금을 갖게 됐던 거야 본래가. 그 먼저 회수를 하고 요거를 다시 쓴 거라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또 다른 매도인에게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요구하며 어떻게든 땅을 사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계란이 안 좋아서 해약을 하자고 그랬어요. 부동산에다가. 그랬더니 2배를 물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돈이 갑자기 1억 이상이 어딨어요. 결국 거래가 이뤄졌는데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땅을 구입한 명의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래 우리 아들들인데 아들들하고 같이 사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아들들 명의로 사겠다고 한 사람은 알고 보니 임모 씨였습니다. 임 씨는 과천 주암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로 일하면서 LH 보상 담당이었던 강모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 씨의 아들 등은 땅을 산 뒤 소유권을 약 1,000제곱미터씩 5명의 지분으로 쪼갰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밭을 갈아엎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들입니다.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다 설명된다 이게 전부. 나무 심는데 자기들
애고도 준 줄 알았어. 임 씨와 LH 직원 강 씨는 이 거래가 있었던 날 광명 시흥지구 인근에서 또 다른 농지 2,600제곱미터를 함께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75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345명, 해외 유입 18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5명, 경기 146명, 경남 6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사망자는 3명 늘어 모두 1,678명입니다. 어제 추가 백신 접종자는 11,922명이고 누적 백신 접종자는 60만 2,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28명으로 전주보다 50명 이상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된 한 명이 몇 명에게 추가 전파하는지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겼다면서 4차 유행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는데 정 총리는 다음 주말까지 200명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 후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제도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독일과 프랑스도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고 세계보건기구도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Aufgrund einer aktuellen Empfehlung des Paul-Ehrlich-Instituts setzt die Bundesregierung die Corona-Impfung mit AstraZeneca vorsorglich aus. 보건부 산하 파울 에르리히 연구소는 독일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시차를 두고 뇌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며 접종 일시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백신 접종 이후 뇌혈전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7건입니다. 슈판 보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선 독일과 EU의 전문가들이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접종 나흘 이후에도 두통 등 부작용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유럽의약품청 EMA가 이 백신 사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때까지 접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est de suspendre par précaution la vaccination avec AstraZeneca en espérant la reprendre vite si l'avis de l'EMA le permet.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자사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EU와 영국에서 접종을 받은 1,700만 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했지만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과 혈전 사이에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단독 사자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88포인트 상승한 3,056.59에 코스닥은 3.3포인트 오른 930.2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빠른 경제회복 기대 속에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기록하는 등 주요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오름세로 출발하며 3,050선을 회복했습니다. LG전자가 외국인 매수의 3%대 강세고 녹십자 랩셀이 다국적 제약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3% 넘게 오름세입니다.
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독일차 폭스바겐의 배터리 변경 소식에 나란히 5%대 약세고 한편 여행 정상화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국내 항공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채소 가게 주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매출을 늘리고자 점포는 무인화하고 본인은 이동 판매를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한 채소 가게. 손님들이 채소를 고른 뒤 계산대로 가서 직접 결제합니다. 무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 구입에 애를 먹는 손님들에게는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동안 가게 주인 무라타 씨는 농가를 돌아다니며 갓 수확한 채소를 구입합니다. 心配してる暇があったらもう工夫して手を打てみたいな落ち込んでる暇はないぞっていうもうそれで攻めるしかないなっていう 무라타 씨가 특별한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하루 3번씩 SNS를 통해 팔로워 1,400명을 상대로 당일 구입한 채소에 관해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커머스입니다. 특히 채소 상차 작업부터 이동까지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채소 구입을 원하는 팔로워들은 무라타 씨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 채소를 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동 판매 매출은 점포 매출보다 2배 이상 높아 기대 이상의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폐막된 중국 양회에서는 좋아진 생태 환경 덕에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동물들도 화제가 됐습니다. 쿵칭쥐 중국 전인대 대표가 2장의 동물 사진을 공개합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중국 국가 1급 보호동물 중국 살쾡이와 스노우 레오파드입니다. 중국 간수성과 칭하이성에 있는 치렌산에서 포착된 것인데요. 예전엔 벌목과 밀렵이 기승을 부려 동물들의 순환시대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 살쾡이 5마리가 함께 있는 단란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미 중국 살쾡이가 새끼 4마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보기에도 훈훈합니다. 光秃秃的山变成了这个一片绿，风沙小了，河水清了。 해발 높은 곳에서만 생존하는 스노우 레오파드도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돼 위험을 뽐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32년 만에 야생동물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동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인들은 수입하는 치즈나 가구 제품들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소비가 늘면서 물건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입품은 더 폭증하고 있어 미국 항구들마다 몰려드는 컨테이너 처리에 진땀을 흘립니다. I've been in this business over 30 years and this is the biggest surge that we've seen of imports to the United States ever.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LA항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화물선이 10척인데 요즘에는 날마다 15척이 몰리고 있습니다. 항구 앞바다에는 30척 이상 하역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We've been buying more retail goods, home improvement products, and exercise equipment than ever before. LA항의 경우 한 달에 컨테이너 90만 개를 처리하며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항만 근로자들이 속속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브루타뉴 해역 어민들은 불가사리의 공격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가리비 같은 이 지역 어장의 주요 소득원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워 불가사리는 생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es étoiles de mer, c'est des prédateurs des bivalves en règle générale. Donc elles ont tendance à s'attaquer aux cheptels, par exemple, de coquilles Saint-Jacques, voire même à la décimer. Elles vont proliférer. 불가사리는 어장을 순식간에 황폐화해 바다의 해적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잡혀야 할 가리비보다는 불청객 불가사리가 훨씬 더 많이 잡힙니다. Sur les 10 minutes de trait, là, on a environ, je dirais, entre 25 et 30 kilos d'étoiles de mer pour une pêche de coquille Saint-Jacques qui représente 5 à 6 kilos actuellement. Donc là, on est dans un endroit de la rade ouest qui est complètement envahi par ces étoiles de mer.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물에 잡힌 불가사리를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사리를 무조건 포획해 죽이기보다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여우 조연상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후보에 선정되는데요. LA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가족의 고단한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를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렸습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나무주연, 여우조연, 각본, 음악상 등입니다. Minari, Christina Oh, producer. Lee Isaac Chung, Minari. 특히 여우조연상 후보에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윤여정 씨가 선정됐습니다. Getting warming about my movie is just it's not realistic to me actually.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지만 한국 영화 102년 역사에서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또 미나리에서 한국인 아버지를 연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The discussion around being the first Asian American, that's well and good. But... 미국 언론들은 미나리가 아카데미 역사를 새롭게 썼다며 윤여정과 스티븐 연의 수상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최고상인 작품상에서 미나리는 가장 수상이 유력한 클로이 자우 감독의 노매드랜드를 비롯해 8개 작품과 경쟁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릭 오 감독의 오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페라는 벽면에 투사되는 설치 예술을 위한 작품으로 한국 제작사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2달 정도 늦춰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이곳 LA 할리우드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오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쌀국수집이 시뻘건 스프레이로 도배됐습니다. 중국 독감, 라면 국수 독감처럼 아시아와 코로나를 엮어서 욕을 하거나 죽으라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식당 주인인 베트남인이 CNN에서 텍사스주의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비판하자 다음 날 바로 증오범죄 대상이 된 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느닷없이 두들겨 맞거나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가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bleeding lot from the brain. It looks like pumping.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서 아시아인들을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호소했지만 Vicio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who've been attacked, harassed, blamed, and scapegoated.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계속되는 증오 범죄에 아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미 서부에서는 증오 범죄를 멈춰달라는 집회가 매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도시에서 일어난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7%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같은 기간 149% 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3월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죠. 올해 주주총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성 사회이사 선임입니다. 기업들 사이에서 여성 사회이사 모시기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왜 그런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린 포스코 주주총회. 유영수 후보와 권태균 후보가 사회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 사회이사 영입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다른 기업들도 일제히 여성 사회이사 모시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금호석화는 탄핵 판결을 내렸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GS건설은 1호 여성지검장인 조희진 변호사를 사회이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현대차와 한화, LG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빠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이미 다른 쪽에서 선점하고 겸직이 안 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고사하시고.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불과 5.2%. 여성 사회이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70곳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규 선임된 사회이사 97명 가운데 여성이 31명, 32%를 차지했습니다. 자산 총액 2조 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내년 8월까지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을 선임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참여를 늘려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성을 뽑아라 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 투자를 받거나 할 때는 기업의 유리함. 여성 차별 수준을 나타내는 유리천장 지수 9년 연속 OECD 꼴찌. 그만큼 강고한 한국의 남성 중심 기업 문화에도 작지만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황사가 중국을 강타한 뒤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내몽골 고원과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을 타고 점차 유입되면서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이 131, 강원이 117 마이크로그램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전 사이 전국이 황사에 뒤덮여 오늘 PM10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황사로 인해 누런 하늘이 이어지겠고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가 14도, 전주가 15도, 대구가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3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